자동차공학 5주차 1강 수업을 담당할 고은국 교수입니다. 자, 목차는 교과목 학습 개요, 교과목 학습 목표,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과목 학습 개요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목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일반 조향장치입니다. 그래서 조향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조향 조작기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가장치의 정비에 대해서 배웠고요. 스프링 윗질량에 대한 진동과 스프링 아랫질량에 대한 진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제어 현가장치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조향장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동차의 주행 방향을 임의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조향휠, 이거는 스티어링 휠 또는 조향 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조향 기어 박스, 링크 기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개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앞바퀴의 설치,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일체 차축 현가 방식의 앞차축 구조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I형 단면으로 안쪽에 한 스프링을 설치하기 위한 시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 끝에는 조향 너클을 설치하기 위하여 킹핀을 끼우는 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끼운 다음에 너클을 이제 지지하는 방식에 따라서 엘리어총이 있고요. 그래서 차축이 양 끝이 요크로 되어 있어 그 속에 조향 너클을 설치된다. 요 내용은 요 그림은 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 엘리어총이 있습니다. 조향 너클이 요크로 되어 그 속에 T자형 차축이 설치된다. 그 다음에 마문형은 차축 위에 조향 너클이 설치된 형식. 르모형은 차축 아래에 조향 너클이 설치된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봐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엘리어층은 앞차축이 아까 I형, 이 단면이 I형까지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길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단면이 I자 단면 이렇게 되어 있다. I형이에요. 그냥 일체주 차축인데요. 거기에 이 조향 너클이 요 사이 이렇게 끼워지는 거예요. 사이로. 그 다음에 가운데 킹핀이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엘리어층이라고 합니다. 엘리어층. 여기 엘리어층은 반대로 여기가 너클이 안에 조향 너클이 D자, T자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엘리어층이고요. 그 다음에 마문형은 차축이 밑에 있고요. 너클이 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르머형 같은 경우는 밑에 너클이 밑에 있죠. 차축이 위에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트랙터 같은데 이런데 많이 쓰고 있어요. 차체가 높은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향 너클입니다. 자동차 앞부분에 중량 및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지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방향 변환 시 킹핀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조향 작용을 합니다. 요크가 차축에 접촉되는 부분에 스러스 베어링이 설치되어 방향 변환 시 회전 저항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베어링을 거기에 설치해갖고 베어링이 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킹핀을 설치하는 홈에는 청동제 부싱에 의해서 킹핀이 마매를 방지한다. 자, 이 금속을 청동제를 넣어놓는 이유는 이 쇠와 쇠 사이에 청동이 약합니다. 쇠보다 금속보다는. 그래서 철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얘가 중간에 청동제 재료가 들어가면서 얘가 마모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 청동제 부식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 다음 킹핀, 차축과 조약 너클을 연결하는 핀이다. 그래갖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핀 이렇게 꽂히는 거 좀 전에 네 가지 엘리어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보면 킹핀 꽂히는 방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뒤로 동영상이 되기 때문에 뒤로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조향장치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에코먼 장도식이라고 했고 이건 가장 많이 조향장치 그러면 이건 개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에코먼 장도식입니다. 자, 그 다음 최소유전 반경입니다. 자동차가 조향각을 최대로 하고 조향각이라는 데가 핸들을 최대로 틀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선회했을 때 최측 바퀴가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바퀴입니다. 최외측이니까 바깥에 있는 바퀴가 그리는 원의 반경을 최소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까? 안쪽 바퀴와 앞바퀴와 안쪽 뒷바퀴와의 반경차를 내륜차라 한다. 내륜차는 축거가 클수록 커진다. 그건 왜냐면 축거라는 건 뭐예요? 앞차 축과 뒤차 축, 이 거리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에코먼 장도식입니다. 최소의 전방 이렇게 할 때 보면 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자, 우리가 회전했을 때 여기 A야, A과 B에 요 각이 있습니다. 여기 각이, 요 각도가, 요 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각이 딱 있었을 때,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선회할 때 오른쪽 바퀴의 조향각 B가 오른쪽 바퀴 조향각 B입니다. 이거 B가 왼쪽 바퀴 A보다 크다. A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요각하고 요각하고 봤을 때 각이 어떻게 돼요? 이 각이 더 크겠죠. B가 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회전했을 때 이게 더 작으니까 빨리 돌겠죠. 각이 바깥으로 밀리지 않고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회전 반경은 이렇게 됩니다. 공식은 R은 이 공식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최저회전 반경은 메다라고 계산하는데 L은 휠베이스라고 했고 L이 된 얘기는 뭐냐면 축거입니다. 축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축거라고 합니다. 축거. 축간거리.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는 요겁니다. 사인 알파는 바깥 바퀴, 오른쪽이면 왼쪽 바퀴에 그리는 각도. 요가 이렇게 보면 왼쪽 바퀴에 그리는 각도를, 여기 이쪽에 이제 만약에 턴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각도를 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R. 이 R은 타이어, 접지 중심과 킹핀 중심과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회전 반경에, 하면서 에코먼 장도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향장치가 갖춰야 할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 조작이 주행 중 발생되는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무슨 얘기냐면, 주행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포장 도로라든가 아니면 포토홀이라고 그러죠. 이제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이제 구멍이 나요.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많이 구멍이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나갈 때 충격이 핸들로 그대로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핸들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기 때문에 핸들 충격을 좀 적게 받아야 됩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조작하기가 쉽고 방향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조작하기. 근데 운전대 핸들을 돌렸을 때 이게 어렵거나 조작하기가 어렵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 방향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최소회전,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작아서 좁은 곳에서 방향 변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이거 아마 모든 자동차도 마찬가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회전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좁은 공간에서 회전이 다 빠져나오기가 이동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회전각을 줄여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속주행에서도 조향 핸들이 안정될 거. 자, 고속을 주행하다 보면 핸들이 가벼워집니다. 핸들이. 왜냐면 고속을 하다 보면 노면에 받는 저항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핸들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조향 핸들의 회전과 바퀴 선의 차가 크지 않을 것. 이건 뭐냐면 핸들은 한 서너 바퀴 돌았는데 바퀴는 조금밖에 안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핸들이 5바퀴 돌았는데 바퀴 쪽은 조금밖에 뭐 1회 전단했다. 이런 식으로. 회전차가 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각도, 이건 아마 이따가, 조향 기업이 구할 때, 이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향 기업이 구할 때. 그 다음에 조향 조작 기구에 보시면, 조향 장치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흥가 방식의, 조향 기구는 어떻게 되냐면, 조향 기어, 피트먼트 암, 중심 링크, 타이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향 장치의 동력 전달 순서.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조향은 조향 핸들, 일단 조향 핸들을 거쳐서 조향 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조향 기어 박스, 그 다음에 섹터 축, 그 다음에 피트먼트 암, 이런 순으로 갑니다. 마지막엔 결국은 바퀴로 가겠죠. 바퀴. 그래서 첫 번째 조향 핸들인데요. 운전자의 조작력을 조향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내가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면 그게 조향 축으로 해서 피트먼트 하면 이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퀴로 전달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 이게 조작기구 여기저기 조작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조작기구. 그 다음에 기어기구, 뭐 조향기어라다 피트먼트 함,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거가 기어기구고요. 링크 여기 막 이렇게 링크 여기 많이 이렇게 물려 있죠 서로에. 이런 걸 링크 기구라고 합니다. 링크 기구. 그래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순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돌려요. 핸들을 이렇게 돌렸죠. 핸들을 돌리고 그 다음에 조향축으로 이제 거치겠죠. 조향축으로. 그 다음에 조향기어 박스로 가죠. 조향기어 박스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피트먼트 암으로 갑니다. 피트먼트 암으로. 그 다음에 타이로드 엔드, 이런 쪽으로 하던가요. 타이로드 엔드를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너클로 이렇게 가겠지. 너클로 가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바퀴 쪽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겠죠. 동력이 전달된다는 얘기는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조향을 하는 거니까 바퀴가 이제 조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향축 및 조향 칼럼이 나옵니다. 조향축, 조향휠의 조작력을 조향기어 박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조향축이니까 이거죠. 조작기구 조향축에 이거를 기어 박스에다 이게 조향축입니다. 이게 조향축. 축이라는 게 쭉 내려오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사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실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스티어링 휠이라고 했죠? 시프트.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구조로 해서, 돼 있습니다. 조향 컬럼입니다. 조향 컬럼 튜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향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지라기보다는 이게 핸들 바로 밑에 있는 커버라고 보시면 돼요. 위아래 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면 그걸 조향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조향 기어, 조향일의 회전을 감속하여 조작력을 증대시킨과 동시에 운동 방향을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조향 기어는 일단 핸들을 돌리면 핸들을 돌리는 속도가 있잖아. 그거를 감속기가 있어서 그 속도를 감속해주면서 조작력을 증대시키는 역할, 감속기 역할을 하면서 조작력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향기어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가역식이라는 뭐냐면 조향힐이라는 건 핸들이에요. 조향 핸들을 조작에 의해서만 앞바퀴를 회전시킬 수 있다. 이건 뭔 얘기냐면 핸들을 돌려야지만 앞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거에 의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비가역식과 가역식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가역식을 보시면 조향일의 조작에 의해서만 앞바퀴를 회전시킬 수 있다.
핸들을 해서 했을 때 돌아갑니다. 앞바퀴를 회전시킬 수 있고, 반대로 또 앞바퀴의 조작에 의해서 앞바퀴 길이를 또 그러니까 이 가역식은 얘랑 똑같아. 지금은 조향이 돼서 앞바퀴는 무조건 앞바퀴는 조향이 핸들을 돌려서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역식은 반대로 앞바퀴를 돌리면 핸들을 또 돌릴 수가 있어요. 조향의 휠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비가역식 같은 경우는 비포장도로 가서 충격이 오면 핸들에 전혀 충격이 안 오는 거고요. 가역식 같은 경우는 내가 비포장도로 가면 핸들에 그 충격이 다 와요. 그대로 핸들을 막 놓치기가 쉽겠죠. 이런 걸 비가역식, 가역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가역식은 가역식과 비가역식이 한 중간 성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향기어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에 보면 웜 섹터형 형식이 있고요. 웜 섹터 롤러 형식이 있고요. 볼 너트 형식이 있고 원핀 형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루 너트 형식, 스크루 볼 형식, 그 다음에 렉과 피니언 형식, 그 다음에 볼 너트 웜 핀 형식,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게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조향 기업이 그래서 볼 너트형과 렉 피니언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흔하게 되는 게 이게 예전에 웜 섹터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볼 너트형 이렇게 되어 있고 가변 기어형, 그 다음에 지금 전부 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렉과 피니언 원리. 이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리면서 조향이 이렇게 돼요. 이게 오른쪽에 가겠죠. 레크가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이쪽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길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돌린다. 이런 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이쪽 길이가 렉과 피니언에서 여기 길이가 지금 오른쪽이 길지만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이제 더 많이 이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돌리는 그냥 이게 빨래판 같이 이렇게 생긴 기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축이 돌면서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 돌리고 왼쪽 돌리고 했을 때 렉이 움직여 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향기업입니다. 조향기업이. 그래서 이 조향기업이는 보시면 조향힐의 핸들입니다. 핸들의 회전 각도와 핸들이 몇 도 돌았는지 그 각도와 피트먼 암의 회전 각도와의 비를 조향기업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기업이는 구하는 공식은 조향힐의 회전 각도 있고요. 피트먼트 암의 회전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끔씩 산업기사든가 기사 문제에 핸들이 예를 들어서 360도 움직였다. 360도 움직였어요. 피트먼 암이 예를 들어서 12도 움직였다. 그랬을 때 얼마냐? 조향기업이는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몇일까요? 나누면 어떻게 돼요? 30이 되겠죠. 30. 조향기업은 30이 돼요. 30.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조향기업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향기업비 구하는 공식은. 그 다음에 조향기업비를 크게 하면 조향기업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숫자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크게 하면 조장력은 가벼워. 힘은 안 들면 핸들을 돌릴 때는 힘은 안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향 조작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속이 너무 많이 되니까 핸들은 많이 돌아가는데 실제로 바퀴는 적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들은 상당히 가벼워요. 무겁지가 않으니까 쉽게 돌아가는데 바퀴가 안 돌아가요. 감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반대로 조향기업을 작게 하면 조향 조작이 민속해. 빨라요. 내가 살짝만 돌려도 바퀴가 확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민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조향 조작이 핸들이 무거워요. 내가 돌리려고 하면 힘이 좋아야 돼. 힘이 약한 사람들이 이거 못 돌리겠죠. 그래서 이런 걸 조향기업이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기어비는 소형차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가 되고, 중형차 15에서 20, 대형차는 20에서 30이 됩니다. 30대 1이 됩니다. 자, 조향기어비가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 소형차는 10에서 15, 대형차는 20에서 30,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대형차랑 소형차랑. 왜 기업이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핸들이, 대형차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무게가, 보통 뭐, 대형차니까 한 5톤 이상 되겠죠. 우리 승용차가 톤수가 틀리니까. 특히나 뭐, 덤프 같은 거는 뭐 15톤, 뭐, 이런 10톤, 15톤 뭐 이러니까,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요한 기업을 작게 하면, 핸들을 돌리려면 상당히 힘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향 기어비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핸들 돌릴 때 힘이 좀 적게 들어가면, 물론 이거 조향 기어비를 크게 하면 바퀴의 반응 속도는 떨어지겠죠. 속도는 늦는데 어쨌든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조향 기어비를 작게 하면 운전자가 이걸 못 돌려요. 힘이 약해서. 물론 요즘도 동력 조향 장치라든가 MDPS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뭐 운전자가 힘이 크게 안 들어도 어쨌든 기어비는 지금 요 정도 상태로 해서 맞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향 링키지입니다. 조향 링키지는 조향 기어에 의해 변환되는 조향 조작력을 앞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피트먼 일단 기어 박스를 나온 다음에 타이로드 엔드서부터 이렇게 너클인 데까지 가는 그 일련의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앞바퀴의 얼라이먼트의 일부를 정확히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현가 장치의 상하 운동에 따라 추종하여 앞바퀴가 향하는 위치를 바르게 유지시켜줍니다. 어디 상하 운동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줘야죠. 따라갑니다.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같은 것들을 올바르게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 이런 걸 방지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체 차축에 현가 방식의 조향 링키지가 있습니다. 차축보다 운전석이 앞에 있어 피트먼 암이 드래그 링크를 통하여 조향 너클 암을 작동시킨다. 축구가 차축에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조향 너클 암에 한 개의 타이로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피트먼트 암에 대해 설명. 피트먼트 암은 셋독축의 회전 운동을 원호 운동으로 변환하여 드래그 링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드래그 링크는 피트먼트 암의 원호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해서 조향 너클 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향,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 동력이 이렇게 이 단계로 거쳐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조향 너클 암, 드래그 링크 직선 운동을 조향 너클 스피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타이로드 엔드하고 타이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좌우에 조향 너클 스핀트를 동시에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한쪽은 오른 나사, 다른 한쪽은 왼 나사로 되어 타이로드를 회전시키면 토우가, 여기 가장 큰 게 이거죠. 토우가 조정이 되는, 타이로드를 돌리면 요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타이로드를 회전시키면 토우를 조정이 된다는 거. 독립현가 방식에서 렉과 피니언형 조향 링키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이 직접 릴레이 로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릴레이 로드가 아이드람이 없다는 거. 타이로드 대신에 렉엔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렉엔드는 렉의 직선 운동을 조향 너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렉엔드는 조향 너클 측의 타이로드 엔드. 그래서 여기 타이로드가 타이로드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위치를 타이로드 엔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설치 위치가. 그다음 렉 측에는 볼 조인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로드 엔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나사가 있어갖고요. 이 나사를 풀거나 조임하면 뭐를 조정할 수 있냐면 토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인을 조정할 수 있고 토아웃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정하는 장치가 이렇게 너트가 나사죠.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향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연 장치에 정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